지방공기업 과장으로 30년을 버텼으면 월 300이면 노후 충분하지 않을까? 퇴직식 날 박 과장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보너스처럼 받은 퇴직금, 아직은 팔팔한 몸, 공기업 출신이라는 자존심까지.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는 저한테 이렇게 털어놨어요. 회사 문 나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월 300? 한 달도 안 돼서 200이 날아가. 내가 뭘 잘못 계산한 거지? 웃으며 시작했다가 끝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사실 박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달콤한 계산에 속아 은퇴 후 인생 최대 위기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지금 딱 내 얘기 같다 싶은 당신에게 드리는 현실 체크리스트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전 회의록입니다. 구어체 그대로 친구에게 얘기하듯 풀어볼게요. 본문 노후 계산 어디서부터 틀린 걸까? 1. 고정비의 숨은 지뢰를 깜빡했다. 직장 다닐 땐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빠져도 다시 채워졌죠. 은퇴 후엔 다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계속 변수예요.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고정비에 물가 상승이 얹히면 월 300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2. 가족 변수는 숫자로 안 찍힌다.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부모, 요양 엑셀 시트엔 안 보이지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훅 빠져나갑니다. 이젠 애들도 큰돈 안 들지 했다가 신혼집 보증금 지원에 허리가 휘는 경우가 태반이죠. 3. 건강은 자신 있다. 착각이 통장 잔고를 삼킨다. 60대 초반까진 멀쩡해도 65세 넘으면 유병률이 80%를 넘어요. 고혈압, 당뇨는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 항목입니다. 약값, 검사비, 보조기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례 58세 박 과장, 월 300 vs 양가 부모 부양비. 박 과장은 퇴직 직후 부모님 두 분 다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장기 요양 등급 3 본인 부담 월 35만원. 간병인 파트타임 월 70만원. 왕복 고속버스비 월 20만원. 부모님 댁 오가는 교통비까지 합치니 매달 130만원이 의료 돌봄비로 빠집니다. 박 과장은 한숨 쉬며 말했죠. 300 중 130이 고정으로 나가니 사실상 생활비가 170이야. 애 학자금 대출 40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 교훈 노후나와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촌까지 포함한 가족이란 변수, 반드시 비용으로 환산해야 해요. 사례 61세 이 팀장, 월세 50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지방공기업이라도 사택이 아닌 전세 살던 이 팀장 부부. 금리 폭등으로 갱신 때 전세 대출이 막혀 하는 수 없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 1억 은행이자 2.5% 상실. 월세 50만원 고정 지출. 관리비 주차비 포함 시 주거비 70만원. 연금이 260 들어오는데 주거비로 70이 나가. 물가 올랐으니 생활비 250은 써야 해. 결국 적자야 적자. 교훈 주거 형태가 바뀌면 노후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전세 자가월세 시나리오를 모두 돌려보고 최악의 케이스까지 안전판을 마련하세요. 사례 60세 박 부장, 건강엔 자신 있었는데 수술비 폭탄. 주 사회 헬스장에서 땀 흘리던 박 부장은 무릎, 연골이 찢어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급여 포함 수술비 450만원. 재활치료 3개월 120만원. 통원 교통비 30만원. 보험료 아껴보겠다고 실손을 갱신형으로만 뒀거든. 자기 부담금 30%라더니 수술 한 번에 170 이내에 못 키더라. 수술, 재활, 운동 쉬는 동안 소득도 0원. 30년 모은 적금 하나를 깨고서야 겨우 막았어요. 교훈 60대는 큰 병 한 번이 통장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손, 암, 보험 등은 해지 대신 리모델링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만 기억하자. 지출 시나리오를 최악부터 짠다. 월 300이 아니라 월 450도 써본다고 가정해보세요. 공포를 먼저 체험하면 대책이 보입니다. 소득 파이프라인은 2줄 이상. 연금 외에 작은 알바, 디지털 노마드, 소규모 임대라도 만들면 위기 때 버틸 체력이 생겨요. 건강, 주거, 부양비는 3대 리스크 계좌로 분리.
통장을 색깔별로 나누면 무너지는 속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고 리셋 버튼이다. 박 과장은 요즘 새벽마다 동네 재래시장에 나갑니다. 도매 물류 보조로 월 80을 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랑 부대끼니 우울이 가신다고 웃더군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월 300의 함정 앞에 서게 됩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지금 엑셀을 열고 숫자 뒤에 숨어 있던 현실을 끌어내 보세요. 틀린 계산표를 뜯어고친 그 순간, 은퇴 후 인생 최악의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려워? 그럼 오늘부터 다시 계산하면 돼. 이 말,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일지 모릅니다. 나의 말.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글 노후 재정 설계 전문가 김성은 가명.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부부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니까 앞으로 큰 돈 쓸 일은 없겠지 했어요. 30년 경력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가 퇴직 12년 내의 생활비 부족, 예상치 못한 지출, 배우자와의 갈등, 우울증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은퇴 설계는 현실과 괴리된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월 300만 원이 무너지나? 1. 고정비 과소평가. 은퇴 후 지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높은 수준으로 부과. 관리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은 매년 인상. 연금 소득 대비 세금 부과도 존재. 즉,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10만 150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변수 지출이 더해지면 300만 원은 금방 무너집니다. 2. 부양비의 덫. 가장 간과되는 항목이 바로 가족 부양비입니다.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부모 요양 등은 단기적이며 고액 지출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로 58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요양비로 매달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자녀 결혼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한 번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3. 질병사고 리스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은 60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 증가, 비급여 항목 확대 등으로 한 번의 수술이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1. 최악 시나리오 기반의 재정 설계. 연금이나 금융 자산만으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월 300만 원 지출 기준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 지출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변수, 시뮬레이션 질병, 배우자, 부재, 자녀 지원 요청 등을 포함해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파이프라인 다변화. 연금 외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노후 알바 도서관, 공공근로 등. 디지털 기반 부업 온라인 교육, 블로그 수익, 유튜브 등. 소규모 임대나 텃밭, 작물 판매 등 지역 경제 참여. 이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우울감 해소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출 통장 구조화. 의무 지출, 변동 지출, 비상 지출을 통장 또는 계좌별로 분리해 관리하세요. 의료 비장 기요양 대비 전용 통장, 고정비 자동이체 전용 통장, 여유 자금 및 투자용 통장. 이렇게 분리해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어디를 줄여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 게임은 룰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 수입은 줄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정 운영 방식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현재 기준의 평균치일 뿐이고 노후는 변수가 훨씬 많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후 3년, 특히 초기 12년의 재정 관리가 인생 30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트와 엑셀을 꺼내 리스크 중심의 은퇴 재설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절망을 막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